교육에 대한 그 대국민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해외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영토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독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독도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독도의 역사 시간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나 자료를 보면서 독도가 우리 땅의 증거를 아이들이 정말 찾아보고 전시관에 가서 그 증거를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게 독도의 역사 시간이고요. 아주 추울 때도 영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아주 더울 때도 24도가 넘는 법이 없습니다. 영평균 기온이 한 12도 정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독도가 동해바다에 덜렁 어떻게 해서 떠있죠. 해저 2000m에서 용암이 나옵니다. 용암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근데 무엇을 만나요? 물을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그 과정이 기원전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바다 위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뭐예요? 성이었던 적도 있고 대한제국이었던 적도 있죠. 자, 이렇게 나라 명칭이 항상 바뀌어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도 이름이 옛날에도 독도였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때 독도의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이름 또 옛날에 뭐였대요? 무릉. 자, 우산과 무릉이 두 섬은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대요. 이 책에 독도랑 울릉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지리지기 때문입니다. 지리지. 자, 옛날에는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독도를 이 책에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에 넣어놨을까? 자신이? 그렇지.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고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곳이니까 어디다가 넣어놨을까요? 지리지. 산과 팔도의 명칭만 그린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지도에도 무엇만은 그려 넣었다. 울릉도와 독도만큼은 그려 넣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독도랑 울릉도를 중요하게 우리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지도에도 무엇을 그려 넣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 넣었다. 그런데 자꾸 일본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부딪혔을까 안 부딪혔을까? 부딪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선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얘기가 생겨요. 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야. 그런데 결국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야, 일본 애들 더 이상 독도나 울릉도로 넘어가지 마라고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일본이 생각하기에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은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독도나 울릉도를 우리 땅이라고 정확하게 그려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국이 접해 있는 모양을 그린 지도고요. 이것은 일본의 학자인 하야시 시에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나라를 그려 넣을 때 그림만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색으로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칠을 칠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두 섬이 바로 어디와 어디입니까?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쓴 그림이다. 무엇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조선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도에다가 조선의 것임을 그려 넣어놨습니다.
일본은요, 처음에 우리나라 문을 걸어 잠갔을까? 아니면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했을까? 걸어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교류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일본이 딱 보니까 저 나라가 탐나는데 나라를 뺏으려면 먼저 뭐부터 열어야 될까? 문부터 열어야죠. 교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뺏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운요라는 배를 가지고 어디를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강화도.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당시 외국의 근대문물, 전기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76년의 무슨 조약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영토의 개념,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너네 땅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질까요? 안 중요해질까요? 더 중요해져요. 해적만이 어떤 곳이냐면요, 일본에서 최고 가는 기관이에요. 통치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에서 지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이 지령을 왜 내렸냐? 여러분 시마네현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의 시마네현?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2월 22일마다 다키시마의 날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시마네현이에요. 근데 이 시마네현에서요, 자기네 지역의 지도를 그리려고 보니까 저 독도를 우리 지역의 지도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중앙의 정부에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일본 땅에 시마네현 땅에 지도를 그리는데 독도를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기관이었대 태정관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죽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는 점을 명심해라.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